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5월 9일 목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죠. 모처럼 열렸는데 또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 방송 패널들은 상투적으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질문도 몇 차례 하고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리고 뚜렷한 의지를 밝혔다.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밝혔다. 그렇게 봅니다. 형식이 과거와는 달랐죠. 먼저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3년의 국정 비전을 밝히는 그 집무실에서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이어진 일문일답 다 합해서 당초 1시간을 예정을 했지만 1시간 한 50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정 기조를 바꿔라, 총선 민심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큰 틀의 국정 기조는 그대로 간다. 다만 그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을 강화한다. 그것은 적절한 방향입니다.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도 열렸고 그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을 할 때 그리고 또 민정수석 새로 부활을 하는 것도 직접 설명을 했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질문도 받고 해서 소통을 강화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죠. 정치 현안,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이렇게 쭉 나눠서 진행이 됐지만 핵심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용을 청와대 출입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비틀어서 비튼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 안에 그 행간의 뜻이 뭔지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답변의 행간 읽기 그 정도 되겠죠. 자, 키워드는 일단 3개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하나는 김건희, 하나는 최상병,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이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죠. 그때 한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재의결을 했는데 제 의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막 붙이고 수사팀도 보강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간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적극 협조하겠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을 했는데 조간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극 협조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특검 이야기까지 좌파들이 계속하는 그 속셈이 뻔한데 그걸 적극 협조 이렇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그 디올 파우치를 받은 데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들어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거죠. 일단 감정적으로는 국민 감정을 좀 풀어주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때 KBS와 대담을 하면서 이 파우치백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 해야 된다. 야당에서는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는 일단 몰카, 그 함정 몰카에 최재형 씨, 이 목사를 자칭하는 최재형 씨가 시계에 몰래카메라 장착하고 간 거기에 방점을 찍었죠. 이건 몰카는 범법 행위다. 그리고 다만 그럼에도 이것을 매정하게 그 파우치를 놓고 가는 걸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감정을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많고 하니까 일단 사과를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극 협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 지금 이원석 총장이 막 몰아붙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언급을 하면, 대통령이 입장을 언급을 하면은 오히려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공정하고 엄정한 하게 할 걸로 수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게 할 걸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이란 것은 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검찰에서 그런 봐주기를 하거나 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 이원석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법률가 출신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이 그런 거죠. 특검이란 것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검찰 수사 지금 막 시작을 했죠. 파우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검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이 일종의 정치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행위다. 특검하는 게 정말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것도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치열하게 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아닌 나를 타겟으로 한 것이다. 나를 겨냥해서 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니까 거기서 민주당에서 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경찰에서 한번 일단락된 그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또 고발을 해가지고 이 수사를 치열하게 벌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검찰들이 그거 사실상 윤석열 나를 겨냥을 한 것이다. 이런 말도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게 봐주기를 한 거냐. 치열하게 나를 겨냥해서 수사를 했는데 봐주기 수사를 했어야지 특검을 할 거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이 선을 그은 것이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문제가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 또 조간에서는 아마 조건부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했죠. 조건부 수용이라는 것은 이 공수처 수사 끝나고 나서 이 특검할 수 있다. 그리고 여야 합의하면 특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여기도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그때 이 책임 선상에 있는 사단장, 해병 사단장을 왜 뺐느냐. 경찰의 사건을 이첩을 하면서 그때 뺀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사단장까지 집어넣어서 경로했다.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식으로 경로를 했다고 그때 그 해병대 사령관이 박종원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래서 경로를 해서 이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는 데서 뺐다. 책임 선상에서.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당부도 했다. 질책을 했다.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당부도 했다. 이 시신을 그러니까 어떤 최수건 상병이 거기 투입된 것이 홍수에 의해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고, 시신 익사를 한 시신을 수습하러 간 건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진행을 했느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을 질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죠. 경찰은 이 사건 경위, 그리고 공수처는 민주당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외압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양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면 또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재판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 수사 관계자, 그리고 재판, 그러니까 법관들이 열심히 이 진상 규명을 할 것이다.
그 진행을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 법률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는 말이죠. 진행을 지켜보고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그 과정을 국민에게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은 그걸 보고 봐주기 의혹이 그렇게 하고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내가 앞장서서 특검을 주장하겠다.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검을 족구 수용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지금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는 말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전반적인 취지는 이 정치 특검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을 더 붙였습니다. 지금 민생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전부 다 특검이니 이런 것이 언론의 도배가 되기 때문에 민생을 꺼내지 못한다는 그 뉘앙스의 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 특검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치 특검을 하는데 그걸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수의 힘으로 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밀어붙이니까 물론 뭐 이것을 탄핵을 위한 자락갈기 대통령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권남용 이것을 가지고 탄핵 밑자락갈기를 시도하는 그런 게 최수근 최상병 특검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또 이 무턱대고 뭐 자기 보호하려고 한다. 또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할 거니까 만약에 수사 결과가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은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나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좀 민감하죠. 2번 질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그때 총선 과정에서 용산에서 한동훈 사퇴 요구를 했느냐. 그때 이 디올 파우치 문제로 좀 처음에 충돌이 있었을 때 사퇴 요구를 했다. 사퇴 요구를 받았다. 한동훈 전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서실장,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윤재옥 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 사퇴하라고 본인이 이제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다 해소가 됐다. 그리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을 이제 지휘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확고하게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다른 기자가 한동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TV조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한동훈 그때 이 초청을 했는데 비대위원들을 용산에 그때 몸이 그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갔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본인은 20년 이상 교분을 쌓아온 사이다.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지금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좀 재충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거다. 언제든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고하게 정치인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저는 좀 속 뜻을 풀이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를 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를 했다.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검찰에서 같이 손발을 맞췄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와의 관계와는 달리 이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을 거다. 그때 아마 공천에서 부딪힘 뭐 이런 문제를 다 포괄해서 저는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입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국정 전반을 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견해나 이 처지가 다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애둘러서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대화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를 했다. 만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총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한동훈 책임론, 윤석열 책임론 막 부딪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넣은 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대답을 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민생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총선 패배 책임은 오롯이 내 책임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때 본인이 오롯이 자기 책임이라고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오롯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기자회견은 첫째는 정치 공세, 특검 전국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법대로 원칙대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이 한동훈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사실상 손을 먼저 내밀었다. 언제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거나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윤 대통령이 조성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중에서 아쉬운 것은 일단 그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검찰을 흔들고 검찰청을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검찰청 폐지라는 것은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다. 또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루어졌던 수사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조국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사건을 조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들었고 이 범죄 혐의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준엄한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질문에서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